생성형 AI에게 2달에 3kg을 감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곧바로 일주일치 식단이 제시되었습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따라해도 안전할까요? 오늘은 AI 다이어트 조언의 달콤함 뒤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를 차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챗봇은 친절하고 신속하며 답변이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강과 영양은 개인별 체질, 기존 질환, 복용약물 등 변수가 많습니다. 한 줄짜리 조언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건강 영역의 AI 활용에 관해 자율성, 안전성, 책임성을 핵심 원칙으로 강조합니다. 이는 형식적 문구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은 4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AI 새 서비스에 동일한 질문을 제시할 것입니다. 7일의 식단을 생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두 번째, 실제로 발생한 사고 사례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AI 조언을 쉽게 신뢰하게 되는 심리적 함정을 설명합니다. 네 번째, AI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7가지 방법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에는 뇌피셜록의 판정 스탬프도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AI 3종 식단에 대해서 수치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동일한 프롬프트를 사용했습니다. 35세 직장인, 좌식 업무, 주 2회 가벼운 운동, 하루 목표 1900kcal, 7일 식단을 추천해주세요. 극단적 절식과 보충제 권유는 제외하고 가능하면 출처를 제시해주세요. 각 AI가 제시한 식단에서 칼로리, 단백질, 당류, 지방, 섬유소, 나트륨을 추출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결과를 요약하면 세 모델 모두 겉보기에는 타당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단백질 섭취량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관련 비교 연구에서도 칼로리, 탄수화물, 지방은 대체로 무난하지만 단백질만 유독 높게 잡히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단백질이 충분하다고 착각해 총 에너지 섭취를 과도하게 늘릴 위험이 있습니다. 기대와 달리 근육 형성에는 실패하고 체중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은 메뉴 구성에 따라 편차가 컸고 섬유소는 종종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알레르기, 복용약물, 기저질환과 같은 민감 정보는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범용 챗봇은 사용자의 신장 기능 수치나 사용자의 간 기능 수치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균형 있게 보자면 기초 영양 개념 정리나 간단한 칼로리 표 작성 등 정형화된 정보 제공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개인 맞춤 처방 수준으로 신뢰하기에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AI가 도움을 주려다가 실제 사고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2023년 미국의 한 섭식장애 지원단체가 선의로 도입한 챗봇이 칼로리 강제 제한이나 공격적 감량, 지나친 목표 설정 등 부적절한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논란 끝에 서비스는 중단되었습니다. 의도가 좋더라도 섬세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왜 더 믿게 될까? 맞장구의 함정. 우리는 누구나 확증 편향의 영향을 받습니다. 스스로 믿고 싶은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챗봇이 사용자의 신념에 동조하는 맞장구를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빠르게 감량되나요? 라고 물을 때 챗봇이 단기간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은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건강 리스크 신호를 흐리게 만들어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의료용 AI와 범용 챗봇은 다르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급 AI는 엄격한 검증, 감독, 변경 관리의 대상입니다. 미국 FDA는 AI 기반 의료 소프트웨어에 관한 가이드와 원칙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범용 챗봇은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활용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WHO 역시 건강 분야 AI 활용 시 자율성 보호, 안전성, 투명성, 책임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건강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는 전문가와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AI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7가지 방법. AI의 다이어트 조언을 활용하되 다음 7가지를 반드시 점검해 주십시오. 먼저 AI는 아이디어 상자로만 활용하고 개인 맞춤 결정은 전문가와 최종 확정합니다. 출처 링크를 요구하고 가능하다면 1차 문헌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 예를 들면 WHO 자료를 우선 확인합니다. 3번, 극단적 표현은 경고 신호로 인식합니다. 단기간 다이어트 보장, 특정 식품군 전면 금지, 보충제 남발은 일단 의심하십시오. 4번, 알레르기, 질환, 복용약물과 같은 민감 정보는 온라인에 과도하게 입력하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과 대면하는 상담으로 조정합니다. 5번, 현실성 검토를 거칩니다. 예산, 준비 시간, 기호, 가족 식단과의 충돌하는 점은 없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6번, 주간 자가 체크를 실시합니다. 피로, 어지러움, 수면, 기분, 변비 등 부작용 신호를 기록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합니다. 7번, 데이터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민감한 건강정보의 과도한 공유를 피하고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합니다. 자, 이제 뇌피셜록의 결론입니다. AI 다이어트는 가능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장점으로는 식단 아이디어를 얻거나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와 위험도 있습니다. 개인차 반영이 부족하고 근거 자료의 오류 또는 환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AI가 과도하게 맞장구할 때 판단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섭식장애 등 민감군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AI로부터 받은 다이어트 조언이나 식단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뇌피셜록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실제 근거를 바탕으로 정밀 팩트체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